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존하는 지구상 어떤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5가 마침내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개발 완료 사실이 확인되자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긴급 보도를 하며 경계를 했는데요. 2023년 말부터 현무5의 본격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미사일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핵무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실로 대단한 수준인데요. 현대 시대에 들어서 핵무기는 상호 확증 파괴의 최종 형태로 불리며, 핵무기 발사 또는 발사 징후와 동시에 선제, 보복 공격으로 국가로서의 기능을 영구히 멸망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를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명분을 가진 3차 세계대전급 규모의 전쟁에서만 핵무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중국에서의 도발이나 북한의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전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미국과 소련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21세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을 많이 겪었지만 소형 핵탄두라든지 핵을 이용한 무기체계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핵무기는 현대시대에 들어서 갖고 있어도 절대 쓸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간의 암묵적인 룰이 생겼는데요. 반면 한국을 향한 북한의 국지 도발은 물론 일본의 초계기 도발과 중국 공군의 영공 침범 등 소규모 국지전 발생 위기는 최근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시 최후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국지전에서 명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의 무기 체계로 불리는 것은 다름 아닌 현무 미사일처럼 탄도 미사일로 불리는 IRBM 비행 체계와 순항 미사일 체계인 유도 미사일 무기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이라크 전쟁 당시 핵무기 대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전폭기용 미사일을 사용했으며, 미사일과 유도 무기는 실제 국지전 발발 시 개전 초기에 효과적으로 적군이 반격하지 못할 수준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정교한 무기 체계이면서도 핵무기와 달리 국제적 명분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소규모든 대규모든 한반도의 영토 야육을 노리는 국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탄도 미사일에 얼마나 다양한 기술력을 갖추냐에 따라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래서 군사력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미사일과 유도 무기 체계를 전력화해 두고 있는가를 평가해 실제 전쟁 수행 능력으로 최종 산출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미사일 전략은 현대전에서의 단순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평가할 만큼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양산되는 현무5의 폭발력은 비록 핵미사일보단 못할지라도 적의 지하 요새를 파괴한다는 단일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핵무기 이상입니다. 실제로 벙커버스터는 중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상당한데, 당장 F-16 같은 중소형 전술기부터 미국산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운영하기에는 무장 탑재 중량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FA-50 경전투기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 무장을 탑재한 상태를 가정했을 때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약 450km 내외인데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료까지 비운 상태로도 350kg짜리 미사일 기준 6발이나 900kg 기준 3발 정도가 무장 탑재량의 한계치입니다. 또한 차기 FA-50 블록 20 역시 수명 연장, 전투 임무 반경 확장, A사 레이더 탑재 및 BVR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공 무장 탑재가 주계량 사항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탑재는 힘들어지는데요. 물론 FA-50 전투기는 애초부터 국제작전 특화용인데다 경공격기의 특성상 하이급, 미들급 전투기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입하려 했던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B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F-35는 무장 탑재량이 약 6,800kg에 불과해서
기본 내부 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톤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를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 함재기로 F-35B를 도입하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KF-21 전투기는 우리 손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국산 전투기인 만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최적화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8톤에 육박하는 데다 한국산, 미국, 유럽의 모든 무장을 통합한 덕에 폭넓은 무장 운용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한 독일의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타우러스는 방공망 제압에 앞서 선제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고작 1.4톤 남짓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6m라는 적지 않은 관통력이 고작이라고 보일 만큼 적의 군사시설이 지하 깊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부터 도입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타우러스보다 사거리 위력면에서 더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초강력 벙커버스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게 다름 아닌 현무5입니다. 무려 8에서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인데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위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핵이 없는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에서 45도 이내의 정상 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차 범위가 고작 3m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과 일본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음을 비관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 군의 화력은 이미 핵무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무5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핵미사일과 달리 압도적인 명중률로 적의 전략 거점만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